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입니다.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위원장이 됐어요. 인요한 위원장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자, 얼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근데 나는 사실 이분을 그 예능으로 먼저 봐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약간 말하면 약간 웃겨. 너무 진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웃겨.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아니 근데 말씀을 너무 구수하게 하시던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푸른 눈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어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뭐 촌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전라도 촌놈입니다. 되게 막 정감도 가고 되게 좀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니 그래서 이분께서 혁신위원장이 되면서 그 하는데 평가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들어봤어요. 특히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인요한 교수가 그 방송을 뭐 많이 꽤 하셨잖아요. 뭐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두 가지 평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약간 되게 그 자기 군조가 확실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냐면 이 집안은 4대째 이제 봉사를 하면서 살았던 집안이니까. 그렇죠. 지역에서.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 스스로도 그 광주 민주화운동 때 거기 우리 시민군의 통역을 대신해 줘가지고 당시 정부에서 좀 탄압을 받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판할 건덕지는 그 없지. 그런 면에서는 개인의 삶이라는 면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되게 구수하고 사소한 욕도 엄청 하신다고 하더라고. 욕을 진짜 많이 한다고. 근데 진짜 사투리도 많이 쓰시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좀 강단이 있대. 엄청 강단 있는 분이라고 저도 얘기 들었어요. 나도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강단이 엄청 있어서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 통제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또 인요한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 뭐 제가 봐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잘 해내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게 좀 재미가 있게 됐어요. 처음에 사실 저는 인수위를 가지고 혁신이 가지고 크게 제가 기대는 안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기사 내려주세요. 솔직히 저는 지도부 내에서 개혁이 더 세게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저희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기사 내려주세요. 임명직만 바꾸다 보니까 그 쇄신의 강도가 적다라는 비판이 보수 언론의 조중동에서도 다 말하자면 조졌고, 그러면 이제 혁신이의 역할이 커지는 건데 혁신이가 웬만한 사람 모으지 않고서야 이게 이미지를 못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나는 인요한 위원장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위원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마평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좀 강단이 굉장히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의외로 들었어. 사실은 뭐 이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저는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설레발 치지 말고 묵묵히 지켜보자. 예. 묵묵히 지켜보자. 그러니까 너무 또 기대가 커도 실망이 따르는 거고, 어쨌든 오늘 그 인요한 위원장이 당사에서 기자들 상대로 얘기를 하신 거 보면 26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호. 어쨌든 이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사실 뭐 이 혁신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 어느 정도 혁신위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려나? 예. 뭐 오늘 보니까 뭐 조간에서도 이런저런 분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조간에 나왔던 거니까. 나온 거 뭐 박은식 이런 분들 있고 김경률 회계사, 뭐 유명하신 분들이지. 하문경 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은 기존에 어쨌든 보수 정치권에서 활동하시던 분들도 아니고 제하에서 활동하시던 분들도 많고 오히려 반대쪽에서 활동하시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나름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김경률 회계사는 아시다시피 참여연대에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참여연대를 박차고 나오신 그렇죠. 그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아주 매몰차게 두들겨 잘 팼던 그런 회계사시고요. 그 박은식
의사예요, 의사. 원래 호남 대한 포럼이라고 하는 내과 호남에서 이 보수의 목소리를 내시는 젊은 의사 중에 한 분이시고, 한 분 누구지? 함은경. 네. 원래는 이제 그 말하자면 86세대 인분인데 문재인 정부 민주당을 또 대차게 까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런 그렇죠.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우리 당 색깔은 아니긴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원외 인사들 위주로 얘기를 한 거고 원내 인사 중에서는 지금 그 인요한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여성을 좀 위주로 보고 있다. 여성? 예, 여성 초선, 그리고 수도권 인물 이런 분들을 좀 보고 있다고 했는데 여성 초선 수도권이 누구야?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한다는 게 아니라 여성 좀 위주로 좀 찾고 있다. 여성 초선 수도권. 근데 뭐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윤희숙 전 의원도 있고 희숙이 누님. 어떤 분들이 오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전적으로 인사권은 그러니까 혁신위를 꾸리는 거는 인요한 위원장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 저는 믿는데 한번 누가 오고 하시는지는 내일 모레 한번 그 구성을 한번 지켜보시죠. 허은아? 말 아끼겠습니다. 오케이. 예. 린정. 오케이. 알았어. 여성 초선 수도권. 저도 사실 몇 면이 궁금해요. 오늘 저한테도 기자분들이 몇 명 와서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저 전화 받은 적도 없는데요. 막 제의 받으셨나요? 아니요, 없어. 그래가지고 기자분들이 저를 전화를 몇 분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제안 받은 바 없습니다. 예. 근데 이 그 혁신위에 저는 성패가 어디 달려 있냐 보면 제가 아까 조금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설레발 치지 말고 묵묵히 지켜보자. 그러니까 물론 지켜는 봐야겠지만 저는 이 성패는 얼마나 혁신적인 혁신안들을 내놓고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거는 김기현 지도부에서 얼마나 이를 수용하냐. 그게 핵심이지. 여기에 대해서 핵심이라고 봅니다. 나도 그게 핵심이라고 봐. 사실 그 보수 쪽도 역대 혁신위들을 제가 쭉 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 성공한 사례가 2005년도에 홍준표 혁신위. 그때 유명하지. 예, 그리고 2006년도에 총선을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민주당 그나마 지금 혁신이라고 하면 최근에 민주당 이제 김은경 혁신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김은경 혁신위가 실패한 이유가 뭐 어떤 것도 그 이재명 지도부에서 받아들인 것도 없지만 1호 혁신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불체포 특권 포기인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뭐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떤 혁신안을 내놓든 김기현 지도부에서 이거를 수용하냐 마냐 저는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성공 사례 중에 하나를 보면 민주당도 2015년에 보면 김상곤 혁신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의 모든 혁신안들을 다 김상곤 혁신위. 네, 모든 혁신안을 다 이제 수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뭐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그리고 뭐 사무총장제 폐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고강도의 혁신안들을 내놓고 이거를 사실은 김기현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성패가 전 달려 있다고 봐요. 맞아. 이제 그걸 얼만큼 받아들일지의 문제들. 이제 그래서 내 생각에는 혁신이가 하는 걸 그대로 냅둬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 지도부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될 것 같고. 김경률, 민경우가 기사가 나왔어요. 저 그거는 확인을 못했어요. 민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조간에 보면 민경우, 김경률, 뭐 아까 함은경, 뭐 이렇게 얘기 나왔던 게 민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권한이 문제일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어쨌든 혁신이가 우여곡절을 떴으면 지도부가 난 여기에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실은 이번에 2기 지도부 출범해서 저는 조금 뭐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 기대감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이 혁신위에 전권을 좀 말씀하신 대로 전권을 실어주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단서를 달지 말고. 맞아.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기사를 한번 볼게요. 그거 자연스럽게. 이게 뭐냐면 이건데 이제 통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사 조금만 내려주세요. 더 내려가겠습니다.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맨 윗줄 볼게요.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화와 통합이란 혁신이 방향을 제시했다. 변화와 통합. 통합이라는 말이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세 번째 단락까지 갈게요.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 당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감싸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만나자고 할까요? 글쎄요. 저는 근데 저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나 만나자고 할 것 같은데.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저 통합이라는 얘기 자체가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는 역대 뺄셈의 정치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무조건 선거를 앞두고는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통합을 강조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에는 유승민, 이준석이 포함될 거 아니야.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한테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나도 이제 사실은 지금 당내 통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통합이 이루어져 있잖아. 이미 통합이 되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뭐 그 유승민 의원을 위시하는 이런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비윤계 핵심 인사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이제 의원들은 이번에 의총 때도 보게 되면 크게 다른 목소리가 안 낸다고. 그죠? 그렇죠. 어쨌든 이겨보자, 잘해보자, 어쨌든 대통령의 성공을 빌어보자 이렇게 통합은 좀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랑 유승민 대표랑 이렇게 두 분이니까 나는 통합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는 이 두 사람을 빼놓고 하는 거는 맹탕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저는 그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는데 저 두 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 두 분에 대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예, 저 아까 댓글에서 다른 좀 올라갔네요. 행복이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뭐 우리 그 계속 우리 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셨던 분들의 그 행간을 보면 뭐 그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권영세 그 의원님도 이제 어저께인가요? 말씀하셨는데 당이 잘 되기 위한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안 됐으면 하는 그렇게 보이는 안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쓴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확실히 진정성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쓴소리 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고요. 둘 중에 예. 그러니까 이준석과 유승민이 다르다. 네. 근데 한 분은 정말 제가 쭉 말씀하신 거를 SNS 뭐 기사를 통해서 다 봤는데 사사건건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네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이분은 사실 진짜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지 저 아실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이 또 다르다. 둘 다 비판의 수위가 높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당 안에 많더라고요. 많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죠. 뭐 아이어른님께서도 예리하게 발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온도가 사실 좀 다른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전에 우리 댓글 조금만 올려주세요. 나는 김인규 좋다는 댓글 하나 봐가지고 쫙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야 하나 나오는 거 보니 아니 되게 예. 누구였더라? 되게 똑똑해서 좋다는 말씀 한번 해주셔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 넘어가시죠. 넘어가시고 저 슈퍼챗 잠깐 읽을게요. 김미숙님께서 두 분 앞날이 탄탄대로 이길 꼭 바랍니다. 국회로 가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팬님 또 2만 원 보내주셨고요. 피터림님께서는 내심의 영역을 판단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건 맞긴 맞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들도 다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는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제가 여기서 반야심님 맞아. 아까 전에. 그래서 나는 다음 주제가 좀 중요한데 다음 주제 한번 넣어볼게요. 도나스 준스톤 의원 좀 만들어줘. 일단 내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해야 무슨 준스톤 의원을 만들든 뭐 비서를 만들든 할 거 아닙니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사 하나 띄워주세요. 마지막 바로 전 기사. 이거예요. 난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난 이거라고 봐요. 국힘 메시지는 인요한 김한길과 엄청 친해. 매일 통화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통령실?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인가? 라는 의문 하나. 그럼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했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일정한 오더가 있었다는 거 아닌가? 이거 뭐야?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이 도대체 뭐예요?
그런데 네. 저기 방금 그 김재섭 위원장님께서 오늘 핵심은 이거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김 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 아니야? 왜냐면 뭐가 핵심이야? 저는 사실 김한길 위원장이 네. 뭐 이 인요한 위원장 추천에 대해서도 오늘 발언을 하셨고 신당 창당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이 그 핵심 그 메시지는 뭐냐면 외부적 요인으로 당을 흔들면 안 된다는 거고 본인은 지금 그 당에 크게 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님이 그 당 사역과 오찬 회동을 했을 때 이제 그 나왔던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주 1회로 고위 당정 협의를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자체가 이제 당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뭐 김한길 역할론 지금 뭐 국민통합위원장 잘 하고 계신데 여기서 무슨 그 김한길이 뭐 뒤에서 뭐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통합을 저해하고 당을 흔드는 행위라고 봅니다. 아 근데 나는 한 가지 여기서 의문 왜 주일에 고위당정 회의를 지금까지 왜 안 했어 도대체? 빨리 해야지. 그 고위당정은 뭐 지금 격주로 해왔었는데 고위당정 말고 당정은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씩 했습니다. 이제 부처와 당 정책이랑 하는 거는 그 사안별로 거의 주에 그 3-4회씩 했어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 박대출 정책위의장님도 매우 힘들어하셨어요. 아 그랬구나. 예. 아무튼 그런 일들이 전 자주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김한길 위원장에 대한 역할론이 굉장히 많이 부상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또 저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김한길 엄청 친하다. 매일 통화한다 하면은 김한길 위원장이 그 김기현 대표가 힘을 전권을 실어준 혁신위원회에서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 뭐 개인적인 사적으로는 친할 수는 있겠죠. 네. 인요한 위원장도 그 사모님이랑 좀 같이 뭐 방송 예능 출연하면서 개인적인 뭐 친분이 있으나 뭐 사실 뭐 좀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사적으로 친한 거랑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랑은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천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사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공천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누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네. 이제 후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다 촉각이 서 있는데 요새 카더라지만 그렇게 김한길 위원장을 많이 찾아가려고 한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 그러면 약간 거기가 실세다 막 이런 거 아니겠어? 아니에요? 난 모르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매 선거 때마다 다 있었고 뭐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뭐 김한길 위원장 사실 뭐 지금 요새 최근에 보면 그 오찬이었나요? 국민통합이 오찬에서 대통령께서 뭐 반성한다는 얘기도 어쨌든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 힘을 실어 주신 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뭐 접촉면이 늘고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공천권을 여기서 할 거기 때문에 찾아간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엄청나게 힘을 실어 주신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막 우리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냈던 그 안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대통령의 반성이라는 건 굉장히 큰 사이즈의 그건데 힘을 너무 많이 실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누가 공천권 행사하냐 사실 뭐 그게 중요하겠죠. 지금 중요하지.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공천을 잘해야 된다. 공천 잘해야지. 예, 저는 그래서 15대 공천 사례를 지금 당 지도부도 그렇고 혁신이도 그렇고 한 번 더 그 복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5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지? 15대가 사실 저희 조부이신 김영삼 대통령 신한국당 때네요. 그렇죠. 집권 4년 차에 있었던 총선인데 그 유명한 선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가 그 되게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집권 4년 차니까 이제 정권 심판의 분위기도 있었고 맞아요. 그 1년 전에 보면 총선이 이제 96년도에 있었는데 맞아요. 95년도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96년도에서는 결국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두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이회창 총리가 청와대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있었던 청와대랑 얼굴 재밌다. 각을 세우면서 맞아요. 4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했어요. 맞아. 그런데 이회창 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비례 1번을 줘서 전국을 누빌 수 있게 했어요. 이야.
사실 그게 저는 통합이라고 뭐 큰 정치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크다 보면 커. 참신한 얼굴들을 엄청 그 수도권에다 배치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 보면 우리 편이 아니라 네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당 출신 제야 인사들 이재호, 김문수, 뭐 안상수, 홍준표 이런 분들이 다 그때 공천받아서 또 누가 있었는데 일단 2명 정도 더 있어요. 많아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그렇죠. 노동당 출신들. 예. 맞습니다. 그 당시 15대 때 다 영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추가 설명을 하자면, 네, 이재호, 김문수 이런 분들이 다 15대 때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좋은 지역구로 간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한 분은 부천으로 갔고 한 분은 은평으로 가셨고, 이재호 의원이 은평으로 가셨고 부천에 김문수 그 당시 후보가 간 건데, 이 두 지역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근데 가서 당선됐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저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뭐 누가 공천을 하느냐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뭐 근데 그런 거는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런 저기 잘된 공천 사례들을 복기해서 좀 잘된 기준들을 혁신위에서도 많이 세워서 좀 당이 많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15대 때 국회, 그 15대 국회의원, 15대 총선 때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YS가 상당히 큰 결단들을 한 거예요. 아까 말한 이회찬 총리 정말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행간에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원래 이회찬 총리가 공직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날릴 수 있는 거는 총리로 와야 바로 해고할 수 있으니, 날려버릴 수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총리로 왔다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이회창 총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당시 그 유명한 사람들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이재호, 지금 와서는 좀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긴 좀 하지만 엇갈리죠. 당시에는 굉장히 세신이었지 그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인요한 위원장이 취임 일성에서 통합을 강조하셨고 어쨌든 무조건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맞춰서 좋은 혁신안들 많이 내서 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요, 되게 그 구도가 어려웠어요. 1996년에 있었던 총선이. 어려웠죠. 왜냐하면 민자당에서 JP가 그 자민련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게 그 말하자면 3당 합당 체제가 이제 깨진 거잖아요. 옛날에 그 말하자면 이 3당 합당 체제가 그렇죠. 균열이 생기면서 맞습니다. 임기 말까지 갔고 경제 상황이 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기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민자당이 자민련이 쪼개지면서 신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이제 대거 김영삼 대통령과 싸웠던 사람들을 전면 배치, 그리고 전혀 우리 진영이 아닌 사람들을 와서 젊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전면 포진,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번 선거에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나는. 뭐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김재섭 위원장님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도나스 포함입니다. 예, 아무튼 이 또 우리 김인규 행정관이 얘기해주는 와이스 얘기는 또 느낌이 달라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니 그 예.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은 아니고 좀 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니 그래도 이제 부산 그 지역구를 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에서 뭐 자랐고 거기가 고향이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 없이 그냥 무조건 도나스로 가는 건데, 왜 부산? 한국 지금 서울말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부산이 보면 서울 고향 아니에요? 그 전통적으로 네, 그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그 조부신 뭐 김영삼 대통령도 부산 서구에서 칠선을 하셨고, 바로 그 지역이네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동구에 국회의원을 하시고 결국 아하. 대통령까지 했어요. 그 사실 굵직굵직한 정치인들도 이제 많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소장파나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뭐 의원들이 많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 보면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혜영 의원이 있었고, 그렇지. 이제 그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김세원 의원이 있었는데, 맞아. 금정구에. 그 이후로 사실 이 개혁적이고 이런 뭐 소장파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인물들이 없어요. 저는 제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좋아요. 혹시 그 저희 할아버님 호가 거산이잖아요. 거산이죠. 예. 거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빅마운틴. 이제 큰 산, 표면적으로는 빅마운틴. 그대로 해석하면 큰 산인데 그게 부산, 거제와 부산의 합성어입니다. 거제 출신이시니까. 예, 거제 출신이시고 이제 거제에서 초선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모든, 그러니까 칠선을
부산에서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모든 그렇구나. 의정 활동을 거기서 하셨기 때문에 YS의 정치적 고향은 부산입니다. 아, 그렇죠. 저도 그래서 네. 지금 뭐 아까 정치 인물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그 부산이라 그러면 제 2의 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거의 옛말이에요.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도 되게 그 성장 잠재력은 있는데 성장률도 많이 지금 정체돼 있고, 그렇지. 특히나 지금 이거를 서부 상권, 동부 상권 나누면 해운대가 있는 동부 상권은 그나마 나아요. 그렇지. 근데 서부 상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낙후돼 있어요. 이른바 낙동강 벨트. 그렇죠.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조금 새로 개혁적인 인물들이 부산에서도 많이 나와서 저는 조금 부산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큰 정치를 하려면 영남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힘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우리 김인규 행정관이 당연히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전부터 총선을 언제 나올까. 저는 이미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거였지만, 김인규 장관이 이번 총선에 나올까, 다음 총선에 나올까, 나오면은 어느 지역구로 갈까. 저는 이게 되게 저한테도 나름의 관심 포인트였거든요. 과연 그 할아버님께서 정치를 하셨던 부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도동계의 상징인 상도동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저 관심을 가졌는데, 부산으로 가시는 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YS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느낌에서, 그리고 정치적 정신들을 계승한다는 느낌에서 부산으로 가는 거고, 잘 해줬으면 그렇다고 저 수도권 정서를 모르면 안 돼. 아, 당연하죠. 수도권 정서를 모르면 안 돼. 예. 그리고 나는 그 신현정님 생각은 좀 달라요. 저는 물론 험지라고 불리는 데 있지만 젊다 없고 험지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자꾸 저렇게 댓글 나쁜 댓글 달지 마세요. 아직 당협위원장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경선해서 예. 경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 반면에 본선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 거죠. 다 어디나 경쟁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 행복이님 같은 경우에도 젊은이들이 험지 아닌데 가야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원외 당협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이라든지 언론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대다수의 젊은 정치인들은 이런 기회도 우리가 주어지지 못하고 원외위원장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보수 정당이 적극적으로 좋은 지역구에 젊은 사람들 배치해서 키워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왕팬님께서 어머님이 금령김씨라고. 저희 어머니도 금령김씨예요. 그러세요? 그건 저도 몰랐는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저번에 YS 막 얘기할 때 금령김씨라고 내가 얘기했었어. 그래 우리 엄마가 같은 집안이라고 막 기억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김인규 행정관 얼굴도 YS는 좀 닮았어요. 잘 보면 좀 닮았어요. 얼굴 번쩍번쩍하고. 제가 너 왜 이렇게 번쩍번쩍하냐 근데? 잘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사실 좀 살도 많이 붙고 머리도 사실 예전에 김지섭 위원장이 저를 처음 보셨을 때 보면 짧은 머리였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좀 머리도 좀 기르고 해서 좋아. 요새 약간 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주세요. 요새 좀 닮은 것 같아. 예. 초선 때 느낌이 좀 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김인규 행정관 가끔 한 번씩 모실게요. 와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제 막 행정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나와가지고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른 방송에서도 아마 이제 천천히 나오면서 얼굴 좀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더 유명해지기 전에 일단 빨리 제가 정치 왔을 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못 가게 일단 정치 왔을 때 얼굴 박아놓고 곁에 두고 조지려고 이렇게 착취하기 위해서 제가 했으니까 많이 착취 해주시면 우리 해주시고요. 끝까지 많은 분들 해주셨고요.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해주시네요. 예.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이기인 의원과 박관용 위원장 이렇게 또 같이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또 좋은 아주 재밌는,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또 특별 게스트를 모셔올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감사하고 마지막 한마디.
아, 네. 오늘 사실 뭐 저도 지금 댓글창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처음인데 오늘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뭐 많은 뭐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 잘 들어서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